근육이 감소된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가 쉬워지고요. 복부 비만이 잘 생길 수 있고 기력이 떨어져요. 갈수록 붙잡아야 된다, 빠지지 않게. 근데 고기 100g 중에 단백질은 약 20g 안팎입니다. 5분의 1 정도? 달걀은 한 10% 안팎. 그래서 단백질 먹기가 어렵습니다. 고기 구워서 먹기 힘들 때 흔히 먹을 수 있는 달걀이랑 비교하면 5배 이상입니다. 단백질이 응축이 돼서 고단백이 되거든요. 와, 그 정도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네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한 상 그득 담아드리는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오늘도 이동환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육에 좋은 음식, 단백질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원장님 단백질 섭취 많이 하세요? 요즘에 정말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하라는 얘기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근감소증, 의학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는데 심각하게 빨리 감소가 됩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 1년에 1, 2%씩, 그러면 60대면 20% 감소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근육이 감소된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 당뇨가 잘 생기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가 쉬워지고요. 복부 비만이 잘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보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력이 떨어져요.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낙상도 잘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40대 분들이 젊을 때 생각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빨리 뛰었잖아요. 맞아요. 마음은 저 앞에 가 있는데 다리가 안 따라가요. 그래서 꼭 넘어지세요. 맞아요. 그 저기 늦둥이 둔 아빠 엄마들이 운동에 갔다가 엄마 아빠 달리기가 있거든요. 거기 갔다 다치시는 경우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넘어지세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확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민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느려지고 그럼 점점 이제 노화가 빨리 오는 겁니다. 근감소증 하나만으로도 노화의 척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근육 유지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저는 기력이 떨어져서 점점 근육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육이 줄어드니까 기력이 딸리는 거군요. 어떤 연구도 있냐면요. 근육이 빨리 줄어드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도 빨리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갈수록 붙잡아야 된다, 빠지지 않게.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좀 오래 살기 위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사실입니까? 머리카락 잘 빠지고요. 손톱도 잘 깨지고요. 피부도 안 좋아집니다. 콜라겐 이런 게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화가 빨리 오죠. 그럼 탈모 걱정을 하면서 단백질을 안 챙겨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단백질이 충분히 드셔야만 탈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 그러면 난 고기 먹으면 돼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면 되는 겁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몸무게가 만약에 70kg다 곱하기 1 하면 70, 거기다 g만 붙이시면 됩니다. 쉽네요. 60kg다 그럼 60g. 근데 만약에 근육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근육을 좀 더 늘리고 싶다 하면은 1.2나 1.5까지. 그래서 만약에 60kg다 1.5 곱하면 90g. 그 정도로 단백질을 챙기셔야만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먹고 만족하는 분이 없잖아요. 70g 그러면은 고기 70g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고기 100g 중에 단백질은 약 20g 안팎입니다. 5분의 1 정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내가 하루에 70 먹어야 돼. 예. 고기 70g 먹으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곱하기 5를 하셔야 됩니다. 어쩐 순간 그거밖에 못 먹나 했는데 아니군요. 다행이에요. 예. 그러면 350g입니다. 곱하기 5를 하면. 근데 350g을 매일매일 드실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백질 먹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에 따라서 또 부위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한 18, 17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20이 좀 넘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20%가 대충 단백질 함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계산해서 먹으면 내 몸에 충분한 양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녁에 회식할 때 고기 300g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먹으려면 먹죠. 그거 왜 못 먹어요? 예. 300g 먹으면 한 60g 단백질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난 하루에 다 채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 먹을 때 흡수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많이 먹는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번 먹을 때 흡수되는 양이 한 20g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틈틈이 짬짬이 3번 이상 나눠서 하루에 60, 70을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반찬은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 돈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 그래서 제가 간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이라도 먹어주면 5g이라도 이렇게 흡수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채워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눠 먹는 게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쉽게 할 수 있는 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단백질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뭐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잖아요. 사실 더 완벽한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백질 분해하면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아미노산이 합쳐진 게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이 한 20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9가지 정도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만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좀 빠지는 게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지, 고기는 안 먹고 식물성으로만 채우겠다 하시면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채식을 하는 분들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어쩔 수 없이. 네,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을 좀 함께 드시는 게 좋죠. 단백질하면 고기를 떠올리고 또 하나 떠올리는 게 달걀이거든요.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까는 이제 고기는 한 20% 안팎이라고 그랬잖아요. 달걀은 한 10% 안팎입니다.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기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먹기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달걀도 아주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단백질 이외에도 너무 좋은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레시틴, 우리가 알고 있는 루테인 이런 거 다 들어있거든요. 눈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달걀은 꼭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강을 위해서라도 드시면 너무 좋죠. 콜레스테롤 걱정한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하루에 그래도 한 2-3개 정도는 드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점이 많은 식품입니다. 하루 3끼 다 챙길 수도 있잖아요. 쉽게. 그렇죠. 이제 그게 그래서 고기를 못 먹을 때 필요한 게 달걀입니다. 그다음에 두부 같은 거. 두부도 사실 콩에 비해서는 좀 적게 들어있거든요. 물이 섞여 있잖아요, 두부에. 콩은 의외로 높아요. 고기랑 비슷해요. 거의 한 20%. 근데 두부도 거의 한 반 정도 해서 두부도 또 활용하면 좋고요. 밥에 또 콩 좀 넣어서 드시는 거 활용하시고, 이런 식으로만 조금씩 활용을 하셔도 중간중간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고기를 뛰어넘을 정도까지는 아니군요. 그거보다는 반도 안 되죠.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달걀보다 이거 몰랐는데 의외의 고단백 음식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꿀팁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먹태, 황태 이런 거. 이게 생선이잖아요. 말리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단백질이 응축이 돼서 고단백이 되거든요. 이거는 한 70%가 넘습니다. 와, 그 정도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네요?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75%까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g까지 먹으려면 굉장히 많잖아요. 따져보면 20g 먹으면 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달걀이랑 비교하면 5배 이상입니다. 대단하네요. 5배면 그거 안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간식으로 조금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수시로 먹태칩을 이렇게 드시는군요. 저도 먹어야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이제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가 짜요. 이게 나트륨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집어먹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보충원이 될 수 있다. 그럼 먹태, 황태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사실 마른 오징어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술안주네요. 이거 잘못하다 그냥 술이 손에 가겠는데요, 그냥. 이것도 한 55 내지 60% 정도가 고농도로 응축이 됩니다. 간식으로 좀 드셔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도움되는 게 이 또 오징어에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글루타치온 합성에도 도움을 주고 피로도 회복을 시켜주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많으니까 조금 적당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거, 참치 통조림. 참치캔이요? 네, 요거 단백질이요 100g당 20g 이상 들어있습니다. 고기 구워서 먹기 힘들 때 참치캔 하나 까서 샐러드 만들어서 드시면은 단백질 함량으로도 아주 풍부하게 드실 수가 있죠. 그것도 간편하니까 금방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참치 같은 큰 생선에 들어있는 게 이제 수은 같은 중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이나 어린아이들은 큰 생선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가끔씩 단백질 공급 얻으러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릭 요거트 있습니다. 요거는요 100g당 한 13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달걀로 따지면 비슷하죠, 사실. 달걀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이 장점이 뭐냐면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릭 요거트에다가 베리류 있잖아요. 블루베리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은 엄청난 그 안토시아닌, 항산화 물질이죠. 항노화 물질을 먹으면서 단백질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저는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그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도 좋아요. 그거 부어서 먹으면 괜찮습니까? 견과류 너무 좋고요.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많거든요. 함께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잘 먹고 있었네요. 그릭 요거트가 요즘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나 싶기도 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릭 요거트로 그냥 아침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마지막 하나 또 말씀드릴 건데 파마산 치즈 아시죠? 파마산 치즈면 그 피자에 이렇게 올려 그게 의외로 굉장히 높아요, 단백질 함량이. 그래서 100g당 35g까지 갑니다. 달걀로 따지면 거의 2배, 3배 정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달걀찜 하잖아요. 파마산 치즈 이렇게 뿌려 드시면은 간도 좀 맞출 수 있고 단백질 함량을 확 높여주죠. 그래서 이것도 꿀팁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약간 군침을 흘리시는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아, 파마산 치즈. 네. 파마산 치즈 말고 다른 치즈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어떻게? 치즈 속에는 들어있죠, 단백질이. 예. 어쩔 수 없이 딴 거 쓰셔도 되지만 파마산 치즈는 달걀찜이랑 찰떡궁합이 되기 때문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황태, 먹태, 마른 오징어, 참치캔, 그릭 요거트, 파마산 치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너무 짠 거는 나트륨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있지만 단백질 섭취에는 정말 좋은 식품들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골고루 이렇게 좀 배치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또 이렇게 잘 배치하셔서 드시면 단백질을 충분하게 채우는데 아주 중요한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 세 끼를 고기를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달걀, 점심에는 참치캔, 그리고 저녁에는 먹태, 황태, 그리고 고기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잘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식들을 좀 잘 준비하셔서. 아, 먹태나 황태는 간식적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네. 혹시 나는 아침보다는 점심, 저녁에 몰아서 먹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원장님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단백질 섭취에 매우 안 좋은 겁니까? 물론 이제 아침을 못 드셨을 경우에는 첫 끼에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아침에 많이 먹는 분들이 오히려 근육 활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녁에 드시고 주무시게 되고 단백질 아침에 먹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하기 전에 먹는 단백질이 몸에서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아침을 먹는 게 좋은 거네요. 아침에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정에 따라서 두 끼 먹는 분도 있고 세 끼 먹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배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이 몸에 들어가면 네. 콩팥에 이 신장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되는 과정에서 질소로 변화가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암모니아의 원료가 됩니다. 독소 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예.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물론 이제 신장이 정상인 분들이 적절하게 드시는 것 갖고는 문제가 없어요. 예. 과도하게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네.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먹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신장 기능이 좀 빨리 나빠지더라. 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의한 사망 위험률을 1.6배까지 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년 이상이 넘어가셔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해서 문제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경우, 예. 그런 경우 좀 피하시면 좋겠다. 네, 흡수도 안 되지만 또 흡수가 된 단백질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 신장에 부담이 되니까요. 나눠서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단백질 섭취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팁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일단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체중을 확인하셔서 몇 g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하루에 3번 내지 4번 또는 간식까지 5번으로 나누셔서 골고루 배분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도 안 되지만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있죠.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육 운동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뭐 단백질 섭취 아무리 중요해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살로 가잖아요, 결국은. 운동해야 됩니다. 네. 신영일의 토크 한상 오늘 이동한 원장님과 함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